예, 본의 아니게 2부가 됐습니다. 예, 이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 세상이 지금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생기네요. 예, 어쨌거나, 그죠. 트럼프가 돼서 2016년도 9월 11월 9일은 대폭락을 했었다. 근데 오늘은 그나마 좀 견뎠다. 걸리는 것은요, 뭐, 어떤 외인들이 오늘 그래 말 팔지는 않았어요. 뭐 코스피 한 1,000억, 이 1,000억도 그진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볼 수 있고, 코스닥은 한 600억, 조금 찜찜한 것은 선물에서 한 6,000억 정도 팔았다. 이거는 추가 하락 배팅이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가 살아야 주식 시장이 조금 반전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그죠? 어렵고 힘들게 만들죠.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는 그죠? 뭐 어디가 바닥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쩌냐, 저쩌냐, 뭐 정확하게는 모르죠.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차트 신봉자가 아니라서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떤 전저점에 그때 약간 기관 외인 그죠? 입질이 들어왔으니까 뭐 보면 한 55,700원 뭐 쌍바닥 패턴 뭐 지지한다. 뭐 이런 가능성도 뭐 염두에 둘 수는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제가 보는 관점은 삼성 자체가 뭐 죽는다, 끝장난다. 저는 그렇게는 별로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삼성전자고 국내에 얼마나 많은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 있냐는 거죠. 아직도 모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회사를 다 퇴사하고 떠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단지 뭐다? 시스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스템의 문제는 고질병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처방하고 고치는데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그죠 대기업들 또 삼성 한 11월 말쯤 되면 대부분 인사이동 막 이런 게 나오죠. 뭐 내부적으로는 원래 그렇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벌써 뭐 그죠 뭐 구조적 어떤 뭐 살생부는 살생부 이래저래 막 정리가 됐겠죠. 하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삼성의 내부 시스템, 인사 시스템에는 뭐가 문제야, 그죠? 뭐 기술이냐, 회계냐, 그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공개돼가 이제는 알만한 사람들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실명을 거론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시장의 어떤 반응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인사이동, 그게 발표가 나고 그 명단을 보면 시장에서 이제는 살아난다, 배팅을 할지 아니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하고 끝없는 매도 행렬이 갈지 뭐 그렇게 결정은 날 것 같고요. 또 뭐 다른 쪽으로 보면 그죠? 수급이 엉망이죠. 수급. 개인들이 삼성전자 집중 매수했는데 뭐로? 신용으로. 이게 먹잇감이다. 앞전에도 계속 그래 말씀드렸죠. 그전에는 삼성전자도 보면 신용이란 게 보통 뭐 한 300만 주에서 500만 주 한 요 정도 선에서 놀았는데 최근에 하락하다 보니까 끝없이 개인들이 신용 베팅 해가 1800만 주까지 갔다는 거죠. 엄청나게 신용 매물이 많다. 그러면 바보도 아닌 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 벌어먹기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 시장을 떠난다. 뭐 우리나라 시장을 안 좋게 본다. 약간 그런 시각보다는 삼성전자 신용 반대 매매 유발시키면서 하락 배팅을 해서 뭐 파생상품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뭐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싶어요. 한국 시장을 떠난다? 글쎄요. 그전에도요,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뭐, 대북 리스크부터, 뭐, 지정학 리스크, 오만 이야기가 다 났어요. 외국인들 다 떠난다고. 근데 한 번도 떠난 거 못 봤습니다. 그죠? 앞전에 어떻게 했어요? 공매도 중단시키면 외인들 다 떠난다 그랬죠. 근데 어디 떠났습니까? 그죠? 왜냐? 돈 되는 시장이거든요. 대한민국 시장만큼 돈 벌기 쉬운 시장은 없어요. 더구나 지금은 기관까지 손놓고 기관이 스스로 자주권을 포기한 이 상태에서 외인 맘대로인데 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면 오르고 우리가 팔면 떨어져.
파생상품 갖고 노는데 거진 백전백승 이런 시장을 왜 떠나요? 단지 포지션이다. 이익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는 개인은 전부 올라야 좋은데 외인들 입장에서는 아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딜레마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지 한국 시장이 이대로 붕괴된다, 무너진다. 물론 뭐 정치적인 리스크도 많아요. 정치적인 리스크, 뭐 요즘은 또 뭐 그죠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변수, 어지러운 정치. 거기다가 기업들은 어때요? 신뢰가 없죠. 조금 뭐 하면 전부 뭐 기업 분할해가지고 뭐 대주주들의 자기 실속, 일속 생기기 바쁜 그런 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신뢰를 안 해요. 무슨 뭐 사기 집단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죠. 또 한편을 보면요. 우리 주식시장은 똑바로 된 주도주가 없어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포진하고 있는 게 전부 돈도 안 되는 거죠. 2차전지 테마들이 전부 돈도 안 되는데 퍼가 막 100, 200, 300까지 올라가고 전부 그런 게 조 단위에서 시가총액을 유지하면서 논다는 거죠. 돈 번다.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언젠데요. 가면 지금은. 그죠? 그동안에는 뭐, 전기차, 뭐, 캐즘이다, 어쩐다. 곧 좋아질 거야. 했는데, 이제 트럼프 시대가 왔어. 트럼프는 전기차 부정해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더 어려워질 건데, 그럼 언제 돈 버는데? 그럼 트럼프 시대 끝나고 나면 4년 후에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대장을 하려면 돈을 버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 왜 끝없이 올라요? 그죠? 그 핵심 기업들, 그죠? 7개 기업들, 이런 것들 봐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부 실적이죠. 그래, 주당 얼마 벌었는데, 엔비디아가 왜 잘 나가요? 끝없이 돈을 버니까 기대감으로 가나요?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식으로 가나요? 미국 시장에 바이오가 뭐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가나요? 물론, 그죠? 뭐, 개중에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장 같이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돈도 못 버는 기업이 끝없이 주식만 발행하고 유상증자 회사 말아먹을 짓만 골라서 하는 이 풍토가 잘못된 거예요. 2차 전지가 아직도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죠? 파생 상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편입은 시키죠. 편입은 시키지만 그게 계속 오류, 잘못된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죠. 돈 못 버는 기업 싫어해요. 돈 못 버는 기업.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계속 부정했죠. 근데 뭐 물론 2차 전지에 몰빵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그 사람들은 2차 전지 시대는 결국 온다. 그래서 존버. 저는 그게 언젠데 그냥 그 시대가 오면 보고 확인해도 안 늦다. 뭐 저는 그런 주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래요. 무조건 돈 버는 기업. 지금 돈을 많이 버는데 저평가된 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지금 돈을 못 버는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는데 앞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상쇄하고 더 높이 올라갈 거야. 글쎄요. 별로 동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또 지금 시장 그죠. 공모주 도박판 계속 이제 거진 끝물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오늘 더본코리아 등록됐죠. 등록되면서 뭐 물론 백종원이라는 어떤 그 네임 밸류가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계속 공모주 최근에 완전히 막 박살 나다가 오늘은 더본코리아는 그죠. 급등을 했죠. 한 50% 상승했나? 장중에 7, 80%까지 오르다. 그죠? 한 5만 원짜리가 거래량이 거진 1,800만 주 됐으니까 가뜩이나 없는 시장 돈 블랙홀처럼 다 빨아먹었죠. 물론 항상 똑같이 외인 기관은 다 팔아치우고 개인들이 다 산 거예요. 더본코리아, 그 프랜차이즈 이런 업종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선호 안 해요. 지금 그죠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 미국의 그 프라이데이 파산 신청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
돈 얼마나 벌는지, 과연 시가총액이 버금가는 그 이익을 꾸준히 계속 뽑아낼 수 있느냐. 물론 지금도 저는 상당히 고평가다 그래 생각하니까 뭐 별로 살 생각은 없어요. 근데 뭐 어떤 유통 주식 수가 작고 개인들에 대한 어떤 인기, 또 요즘 흑백 요리사 이런 이벤트 때문에 당분간은 인기를 끌지는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고, 그리고 앞전에 그죠, 지금 공모주 흐름을 보세요. 대부분 다 끝없이 추락하죠.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주식들 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죠, 또 막 그냥 손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은 그죠, 지금은 이제는 뭐 뭔가 우리가 막 그죠, 뭐 절망, 뭐 안 그러면 그죠, 뭐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죠, 정치는 끝나고 정책의 시대니까 트럼프 정책이 뭐냐,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또 4년을 그냥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라 생각하거든요. 안 되는 거를 그냥 고민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수긍을 하고 빨리 적응을 하는 게 낫다, 이런 편이고요. 그러면 뭐 앞으로 다우 나스닥 미국 시장은 끝없이 이제는 더 좋아지느냐?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첫째는 달러가 계속 강하게 버텨줘야 되는데 이제는 달러의 가치가 그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수요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달러가 강세를 띨 때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죠, 좀 난장판이 돼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가 왜 우크라이나에 끝없이 지원을 해줍니까? 그 부분은요, 결국은 남아도는 달러를 공급을 해주고 수요를 유발시키는 거죠. 어찌 보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2년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 속에서 달러를 계속 수요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하게 버텼고 그 덕분에 다우나스닥도 강했다. 저는 또 한편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나서서 이스라엘, 뭐 우크라이나 모든 세상 분쟁을 한 방에 다 종식시켜버렸다. 그러면 과연 달러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트럼프는 불확실성이죠. 어떤 뭔가 정해진 코스로 가는 게 아니고 정석을 가는 게 아니고 그죠?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그랬죠. 2016년도에는 트위터 정치라 그랬죠. 수시로 트위터에 글 하나 올려버리면 막 주식시장이 막 광기를 일으켰죠. 그것은 우리도 그렇지만 월가도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월가도 대응이 불가능해질 거다. 스트레스 받을 거다. 그러면 월가에서 계속 다우나스닥에 배팅을 칠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피신을 할까? 피신을 한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거나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래 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혼돈의 시대,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4년 동안을 내다보면 뭐 어떤 여건이 절대 우리한테 나쁘진 않다. 우호적으로 갈 수도 있다. 또 저는 그래 보거든요. 보통 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죠. 뭐 깔끔하게 승복하느냐, 또 하합으로 가느냐, 이런 정리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버벅버벅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 되면 또 어떤 정권이 양 이런 식으로 평화롭게 진행이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또 장이 적응을 하는 거죠. 트럼프, 해리스가 되고 만약 해리스가 됐으면 트럼프가 승복을 했을까? 또 꼬장을 지면 또 약간 혼돈의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건데, 최소한 뭐 해리스는 불복하고 뭐 꼬장은 안 할 것 같아요. 바로 승복할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의외로 빨리 장세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요, 지금은 중요한 것은,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것은 트럼프 생각, 입에 달렸죠. 최소한 그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동안은 검투세 때문에 기다리고 지쳐서 이제 검투세 해소되니까 또 미국 대선인데 트럼프 당선되고 또 기다려, 지치고 힘들어. 지금 딱 그런 시기죠. 근데 이 시기에, 그죠? 또 더 무서운 게 신용 반대 매매도 무시 못해요. 공포에 질렸어. 그래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주식쟁이는요, 항상 냉정해져야 돼요. 현실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 버티는 시기인지, 남은 현금을 갖고 기다려야 될 시기인지 결정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은 또 확인을 해야 된다. 최소 한 일주일 정도 트럼프가 안정화를 보이고 장세가 안정화를 보이고, 그죠? 그때까지는 또 조금만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 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정치 시대에서 정책의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장세가 자연스럽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대통령도 트럼프, 상원 하원 다 공화당, 이런 과정에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돼? 오히려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든 주식시장은 돌아가겠죠. 그런데 어떤 종목은 수혜를 받고 어떤 종목은 또 어려움이 닥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빨리 적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표면적으로는 뭐 관세 폭탄이 대기가 있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 방위비 뭐 10배 올려버리고 하면 자주국방 문제, 그래서 방산주가 또 수혜가 되지 않을까. 뭐 공식적 어떤 일종의 공식이죠, 공식.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그죠? 트럼프 대통령, 상원, 하원, 공화당, 독주 세상. 이 시대가 됐을 때는 어떤 세상이 열릴까 고민을 해보면 그 속에서 오히려 또 큰 수혜주, 급등주가 나오고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당분간은 또 조금 시간을 갖고 적응을 하는 시간, 트럼프 세상에 적응을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뭐 한 며칠 늦게 간다 생각하는 기분으로 또 기다리고 확인을 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죠? 절망보다는, 그죠? 희망을 갖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지금은 솟아날 구멍이 어딘지 그거를 찾는 과정이 훨씬 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